안녕하세요. 자바로 시작하는 개발자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의 회계로 입문시켜드리는 역할을 할 주영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강의는 트렐로라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게시판처럼 목록들이 쭉 있는데 눌러보면 하나하나 설명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고정 댓글이나 혹은 뭐 설명에다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이거를 보면서 강의를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 오리엔테이션이랑 그 다음에 자바 개발을 시작하는 부분 정도까지 다룰 예정이고요. 이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가르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두 분의 수강생을 앞에 앉혀놓고 과외를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시고 첫 시간만 제가 이렇게 존댓말로 진행을 할 거고, 앞으로는 저도 원래 아는 지인들을 앉혀놓고 코딩을 전혀 하나도 안 해본 분들을 대상으로 코딩을 가르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아는 지인들이다 보니까 좀 반말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가벼운 내용들을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제 강의의 이름은 지금 자바로 시작하는 개발자 입문이라고 지어놨죠. 뭐 기초냐 입문이냐 뭐 이런 단어들 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전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냥 프로그래밍 자체가 처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바가 뭔지도 당연히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여기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는 언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어떻게, 그러니까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타이핑하는 방법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종종 사용하는 기능들이 뭐뭐 있느냐를 배워나가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코딩을 딴 것보다 경제활동을 목표로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한다든지 혹은 뭐 다른 직종에 있다 이직을 한다든지 혹은 창업을 해보고 싶다든지, 특히 IT 쪽 얘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를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다른 수업을 들어보시기 전에 제 거 유튜브 보시고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내가 이걸 해도 될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자바 초급 듣는다고 개발자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왜 하고 있냐? 다른 강사분이 강의를 하시는 게 저랑 또 스타일도 다르고 강의 능력도 다 다르시겠죠. 근데 어떤 강사분의 어떤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배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로 기초를 다루고 그거 가지고 뭐 안드로이드 개발이면 안드로이드 개발, 뭐 아이폰 개발이면 아이폰 개발, 웹이면 웹,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들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일단 코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자바 언어 가지고 기초적인 코딩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중급쯤 되는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것도 목표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들을 이제 스스로 풀어내는 것까지가 전반적인 커리큘럼이 될 건데, 각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바 언어의 기초 문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공통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문법들을 다루는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자바의 정석 같은 뭐 기타 교재들 보시면은 반복문이라든지 저는 배열까지를 여기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책 기준으로는 요거랑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객체지향이라는 게 뭐냐라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책으로 보면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그 중에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이게 이런 얘기구나, 용어가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듣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바에서 객체지향까지 배우고 났다라고 하면은 자바가 주는 여러 가지 기능, 클래스나 뭐 이런 것들을 주는데, 그거를 어떻게 가져다 쓰면 편한가라는 거를 체험해보는, 클래스 활용을 하는 것 정도까지 다루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 활용 문제들을 푸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만들어 나가는 걸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딩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다를 텐데, 본인이 들으면서 3단계 정도로 잡으시면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는 일단 제가 이렇게 적는, 화면에 적는 코드들을 적을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온전히 다 따라 적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 따라 적는다라는 게 제가 화면에 찍은 결과랑 여러분들이 찍어낸 결과가 똑같이 실행되도록 하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요것부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는 천천히 하면서 저희가 어떤 단축키를 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천천히 따라와 보시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돌아가기는 한다라고 하면은 코드를 한번 다시 본인이 읽어보세요. 결과가 왜 이러는지,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 분석하는 요령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분석을 쭉 해보시고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주석이라고 하는 코드에 메모를 남기는 거거든요. 이런 메모를 코드에 남겨서 최대한 이제 분석 결과를 기록
이렇게 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따라 적는 것도 됐고 내용도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트렐로 중간중간에 연습 문제나 응용 문제를 만들어 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혼자 다시 풀어낼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바를 시작하려면은 개발 환경이라는 걸 구축을 해야 되는데, 개발 환경이라는 건 전 쉽게 설명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바로 코딩을 할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그걸 이제 만드는 거를 도와주기도 하고, 만들어낸 결과물을 실행시키는 걸 도와주기도 하는 이런 도구들을 설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 개발 환경 구축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냥 프로그램 설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한 대 샀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거기로 카톡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PC 카톡을 설치를 해야만 컴퓨터에서 카톡을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컴퓨터를 사놓고 이걸로 자바라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바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 혹은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개발 환경 구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터넷에서 어떤 거 다운받아서 설치하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원래는 두 가지를 깔았습니다. JDK 깔면서 JR이라는 걸 같이 깔고 이클립스라는 걸 같이 깔 건데, 요즘은 이클립스만 깔아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JDK는 뭔지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런 용어들을 보면은 어렵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풀어보면은 비교적 쉽습니다. JDK는 자바로 디벨롭먼트하는 키트입니다. 자바 개발 도구예요. 우리가 코딩을 자바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JRE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론먼트라고, 그냥 우리말로 하면 자바를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 짠 거를 돌려봐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까나요? 라고 하면은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원래는 전 8 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굳이 따로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클립스만 다운을 받으시면 JRE가 같이 깔려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다운받은 걸로 알아서 실행도 다 시켜주기 때문에 우린 이클립스만 설치하는 걸로 할게요. 저는 자바 초급에서만 활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 다음 강의를 저는 안드로이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또 별개의 프로그램을 써요. 자바 언어 배울 때는 일단은 이클립스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클립스를 검색하고 다운받으면 되는데, 이거 그냥 이클립스라고 검색해봅시다. 이렇게 검색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그냥 알아서 X86 본인이 맥을 쓰면 맥 버전 이런 식으로 찾아서 알려줍니다. 다운로드 누르시고 여기서 다운로드 하겠다, 뭐 일본 서버에서 받겠다라고 얘기하죠.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쭉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좀 오래 걸리는 관계로 저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볼게요. 지금 JDK 설치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클립스만 받아서 키면 돼요. 이클립스를 다 다운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클립스 인스톨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저희는 일단 맨 위에 이 이클립스 IDE for Java Developers 있죠. 요거를 눌러서 설치를 해줍시다. 그럼 여기서 자바 11 플러스 VM이라고 나오는 게, 요게 아까 말씀드린 JR2를 같이 깔아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그냥 15 버전 받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어디에 설치할지 변경하실 분들은 변경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인스톨하게 되시면은 쭉 설치를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릴 때 진짜 오래 걸립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래 걸리니까 한번 이제 설치 시작하면은 쭉 기다려서 다 깔릴 때까지 기다려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따로 이제 이런저런 세팅을 하셔라, 다른 수강생들이랑 안 겹치게 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듣고 계시면, 그러니까 본인 컴퓨터로 하고 계시면 굳이 이런 세팅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클립스는 ID라는 거의 한 종류다 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ID는 뭐 인터그레이티드, 통합 개발 환경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자바 같은 언어는 그냥 메모장만 가지고도 코드를 짜고 실행시키고 뭐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메모장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 없이 코딩을 해보면 되게 코드 짜기 어렵고 불편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제 코딩의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도구들, 개발을 편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I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엑셀 파일도 여러분들 엑셀로도 할 수 있지만, 뭐 한셀이라든지 또 뭐 있죠,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자바 코드를 짜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저희는 이클립스를 택해서 쓰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ID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자바 초급은 이 이클립스만 깔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설치가 다 되면은 이렇게 런치 아이콘도 나올 거고요. 내려가 보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나와 있기도 할 거예요. 이걸로 실행을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됐다고 치고 이걸로 실행을 했다고 해보죠. 여러분들도 실행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이클립스를 시작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팝업이 뜰 거예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라는 거를 골라라 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안 바꾸셔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젝트가 어느 폴더에 저장될 거냐 그거 결정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취소 누를게요. 기본 폴더로 저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에 경로에 한글이 안 끼게는 해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내가 본인 이름을 뭐 딴 걸로 했다, 뭐 조경진이면 한글로 했다 라고 하면은 별개 폴더로 해서 뭐 예를 들면 C 드라이브에 자바, 코드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어왔고 나 여기다가 저장할게 라는 식으로 영어만 남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좀 기다려볼게요. 로딩이 끝나면 이런 창이 나오실 거예요. 웰컴 창이 있는데 저는 이거 앞으로 잘 안 쓸 겁니다. 그냥 여기 X 눌러서 닫아주면은 세 군데 이렇게 네 군데 영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뭐 프로젝트 혹은 뭐 코드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 약간 윈도우 탐색기처럼 파일 어떻게 돼 있나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운데가 코드를 여러분들께서 짜는 영역입니다. 이건 에디터 영역이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단에 콘솔이라는 얘기를 해놨죠. 요 밑에 지금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처음 가면 안 나올 건데 우리가 코드를 짜고 돌리면 여기에 콘솔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왼쪽 패키지 익스플로러 가운데 코드 짜는데 밑에 결과 확인하는데 일단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 초급은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으로 문장을 하나 찍어보자 라는 건데요. 저희는 항상 프로젝트를 그때 하나씩 만들 거고 그 밑에 패키지라는 걸 만들 거고 그 안에 클래스라는 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는 여기 파일 메뉴에 와보시면 New 자바 프로젝트로 이름을 만들 겁니다. 이 자바 프로젝트 이름만 지어주시면 돼요. 일단 딴 거는 신경 쓰지 맙시다. 이름만 저는 뭐 헬로 월드를 찍어보는 프로젝트다 라고 이렇게 헬로 월드로 이름 짓고 피니시 바로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뭐 모듈을 만들 거니 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안 만든다로 하고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왼쪽에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트 이런 걸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폴더 더블 클릭하면 열리죠. 열어보면은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src 이 폴더에다가만 작업을 할 거예요. 이 폴더 자체를 우클릭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새로 패키지라는 걸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다가는 저는 한동안은 항상 고정적으로 코드즈라고 코드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다 라는 이름을 지을 겁니다. 다른 걸로 하셔도 돌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일단 따라오기 쉬우시라고 항상 이 이름으로 지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무슨 네모난 애가 생기죠. 이게 상자, 꾸러미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 안에다가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패키지를 우클릭하고 New 클래스라는 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안에다가는 저는 메인을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메인을 실행시키는 메인 드라이브다라고 이름만 지어줄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메인에 M만 대문자고 드라이브에 D만 대문자거든요. 제가 이런 대소 문자를 구별을 하는 건 여러분들도 일단 따라서 구별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실무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소 문자 유의해서 따라 적어주세요. 안 지켜도 도라는 갑니다만 웬만하면 따라서 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메인 드라이브라는 클래스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코드를 편집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이 폰트가 여러분들 너무 보기 작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수정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안 드시면 같이 수정을 하고 갑시다. 여기 상단에 윈도우라는 메뉴 있죠? 여기 보면 환경 설정, 프리퍼런시즈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맨 위에 제네럴 열어보시면 어피어런스, 외관을 바꾸겠다. 이것도 열어볼게요. 그 안에 컬러 앤드 폰트가 있죠. 이것도 세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저는 기본 설정 안에서 내려보면 텍스트 폰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에디트 눌러서 크기만 한 20 정도로 저는 키워서 화면에 최대한 잘 보이게 적용을 하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폰트까지 키워놨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메인 드라이브라고 하고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는 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중괄호가 열린 상태 아무 데서나 엔터를 쳐보시면요. 중괄호 열린 뒤에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한 칸 들어가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여쓰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탭이 한 칸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요거를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 웬만하면은 꼭 이렇게 들여쓰기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지켜주면서 합시다. 뭐라고 할 거냐면 이 안에다가는 메인이라고 소문자로 적어놓고 여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런 메뉴를 띄워주세요. 뭔가 고를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맨 위에 메인 메소드라는 거를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나오죠. 이걸로 선택된 상태로 엔터를 쳐봅시다. 그러면 이만큼의 코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될 거예요. 이런 거를 자동 완성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이렇게 적을게요. 시프템이라는 것도 자동 완성 컨트롤 스페이스로 띄워보면은 시프템이라는 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골라주고 점 아웃 골라주는 거는 다 엔터로 고르고 있습니다. 아웃 엔터 점 튀어나오면 여기서 이것저것 나오는데 이 중에 저는 프린트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린트 ln까지 있는 이걸로 골라주고 끝낼 겁니다. 이 안에 뭔가 내용을 찍고 싶다. 저는 무슨 내용을 찍기로 했냐면 헬로 월드라는 문장을 찍을 거거든요. 문장을 찍을 때는 일단 큰 따옴표를 하나만 열어볼게요. 저는 분명히 하나만 쳤는데 알아서 닫는 짝도 열립니다. 이 사이에다가 헬로 월드 느낌표 2개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 쳐보시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실 거예요. 여기까지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F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슬래시 2개를 이렇게 그어주면 초록색으로 바뀌죠. 여기는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코드에 메모를 남기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슬래시를 하시면 이 줄을 주석으로 변경해줍니다. 컨트롤 슬래시 이 상태에서 눌렀다가 여러 번 눌러보시면 껐다 켰다처럼 주석이냐 아니냐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S로 해주시면은 여기 지금은 저는 이렇게 별표가 있거든요. 파일 이름에. 이게 아직 저장을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컨트롤 S 해보시면 저장이 됐다고 별표가 써지죠. 그리고 아까 코드를 자동 완성하겠다라고 하면은 컨트롤 스페이스로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자주 빈번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도 웬만한 코드는 다 컨트롤 스페이스를 이용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단축키 3가지 일단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저장까지 하고 실행할 때는 저장한 코드 실행은요 컨트롤 F11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컨트롤 F11 누르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콘솔이라는 공간이 생기고 그 밑에 실제로 헬로 월드라는 문장이 찍혀 나오고 있죠. 그것처럼 한 번 더 이제 찍어보겠다라고 할 때는 이게 system.out.어쩌고 다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syfo라고만 하고 코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싶어요. 완성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컨트롤 스페이스라고 했죠. 이렇게 shift out이라고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대로 엔터 쳐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적었던 문장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제가 제 이름을 찍고 싶어요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 열고 조경진이다 하고 엔터 치시면 밖으로 빠져나오죠. 제가 이번에는 폰번을 적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010-1111-2222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저장하고 실행시키면 헬로 월드도 찍히고 조경진도 찍히고 010-1111-2222도 찍혀 나오죠. 여기서 눈여겨보실 건 저는 코드 중간중간에 여백을 이렇게 넣어도 실행될 때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갑니다. 그냥 이 한 문장 실행을 시켜서 한 줄 헬로 월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프린트에는 또 조경진이라는 문장을 찍어주세요. 만나서 바로 이어서 찍어주고요. 또 여백 그냥 넘어가고 이번엔 요 문장 폰번 찍어주세요 해서 이런 식으로 찍혀 나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 프로젝트 만들고 패키지 만들고 클래스 만들고 그 안에서 했던 게 뭐였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메인이라고 해놓고 자동 완성 컨트롤 스페이스로 찍어주고 그 안에서 syf 가지고 찍어서 자동 완성으로 원하는 문구를 아무거나 적어 넣으시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컨트롤 F11로 실행해 봤을 때 실제로 콘솔에 찍어준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배워봤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실제로 앞에 있는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본 두 분을 가르쳐 가면서 하나하나 코딩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